안녕하세요. 익명의 도시입니다. 도시와 문명 시리즈의 7번째 영상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난 영상에서 아테네의 아크로폴리스와 아고라 그리고 공공 건축물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아테네에서 거주했던 사람들의 생활 방식 역시 이처럼 눈에 띄고 화려했을까요? 오늘은 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만약 오늘날의 사람들이 타임머신을 타고 기원전 5세기경에 아테네로 돌아갈 수 있다면 지난 영상에서 언급한 것처럼 공공 건축물과 공공 장소의 화려함을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놀라운 광경은 아테네인들의 생활 방식에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아테네인들의 사생활은 매우 도시 및 공공 건축물의 부유함과는 대비되는 모습이었습니다. 20세기의 가장 부유한 국가인 미국에서의 삶의 모습과는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당시 아테네인의 주택은 매우 소규모였습니다. 소규모의 평평한 지붕을 갖고 있는 주택 사이의 좁은 골목길은 주택에서 버린 쓰레기와 배설물로 인해 매우 비위생적이었습니다. 더운 여름날 습한 날씨에 파리와 해충으로 가득 찬 골목길을 따라 걸으면 개인의 건강에는 매우 좋지 않았지만 당시의 아테네 사람들은 맨발이나 샌들을 신고 터벅터벅 걸어다니는 데에 만족했습니다. 당시 평범한 사람들의 주택은 작고 원시적이었으며 가금류, 대지 및 해충과 공간을 공유하였습니다. 집과 작업장, 상점 사이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었습니다. 위생은 현대의 기준에 의하면 극도로 열악했습니다. 그리고 집안 내부의 인테리어의 경우 부자들도 소박한 삶의 방식을 유지했습니다. 식당에는 소파 몇 개와 작은 삼각다리 테이블 몇 개, 다른 방에는 침대 한두 개, 몇 개의 단순한 의자, 가정용 모직물과 린넨을 담을 수 있는 나무 상자, 벽을 따라 매달려 있거나 바닥에 놓여 있는 토기 꽃병, 항아리, 대야 및 컵 정도였습니다. 의리와 식단은 가장 간단했습니다. 주식은 빵으로 두꺼운 죽 또는 밀가루로 갈아서 원형의 평평한 반죽 케이크 형태로 뜨거운 난로에서 구워지고 풍미로 먹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식단은 물고기를 중심으로 하였습니다. 당시 난방과 조명은 열악했고 가난한 사람들은 종종 난방과 조명 없이 지냈습니다. 기원전 6세기와 5세기에 생활의 안락함에 대한 실질적인 진보에 대한 증거는 분명히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기원전 3세기의 여행자라면 아테네를 방문했을 때 도시가 가뭄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도시의 물 공급은 부적절했으며 너무 오래되었고 도시는 잘 계획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해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면 도시에 들어온 낯선 사람들은 여기가 아테네인의 도시인지 아닌지를 의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우리의 관점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분명히 그리스 문명의 핵심인 아테네에서 물질적인 진보가 눈에 띄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고대 그리스인들은 물질적인 진보에 큰 가치를 부여하지 않았고 다른 우선순위 체계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들에게 극장과 하수 시스템은 중요한 것이었지만 자원이 제한되었기 때문에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비유하자면 그리스인들은 문자 그대로 삶에 있어서 본질적인 최소한의 것조차도 그들의 삶에서 벗겨내었습니다. 그리스인들은 날이 밝자마자 일어나서 담요를 흔들어 엎어놓고 정장으로 우아하게 턱수염을 기르고 아침을 먹지 않은 채 5분 만에 세상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오후는 하루의 중간이 아니라 하루의 거의 끝이었습니다. 이러한 조건들은 그리스인들에게 비용을 치르게 했습니다. 고대 그리스 문명의 전성기인 기원전 5세기 말에는 공중 목욕탕이 거의 없었습니다. 따라서 아테네는 병과 전염병이 정기적으로 발생했는데 이는 부적절한 위생의 결과였습니다.
당시 평균 수명은 30에서 35세 정도이지만 영양 상태가 좋은 남성은 20년에서 25년 정도 더 생존했습니다. 당시 군대의 의무는 60세까지 부여되었습니다. 개인의 삶에 있어서 물질적으로 열악한 삶의 방식에 대한 그리스인들의 선택, 다시 말해 그들의 도시에서 그리스인이 거대한 공공 건축물과 공공 공간을 개인의 주택보다 더 우선시했던 방식은 고대 그리스인들의 가치와 우선순위에 완전히 부합했습니다. 도시는 아고라, 신사, 극장, 체육관이 주요 장소를 차지하고 도시의 나머지 공간에는 주택들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개인의 주택에는 정원이나 심지어 안뜰을 위한 공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또한 도시의 방어적인 요구로 인해 도시에서의 집과 인구는 항상 고밀도를 유지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조건들을 이겨낸 그리스인들의 정신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를 위해서는 그들의 부와 삶에 대한 심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것은 거의 아무도 돈을 위해 일하지 않는, 세대를 거쳐 거의 변화가 없는 경쟁과 실업이 없는 안정된 세계, 진보라는 개념보다는 안정이라는 개념에 기초한 세계입니다. 그리스인들은 부를 위해 부자가 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농부들은 필요한 경우 지역사회를 위해 그의 집을 제공했습니다. 아테네 시민들은 비위생적이고 지저분한 환경에서 거주했다고 해도 그들은 자신들의 도시인 아테네에서 전 세계의 부러움을 받는 공공시설을 공유하는 것에서 만족을 느꼈습니다. 아테네 시민이 거주하는 주택 및 개인 공간의 누추함과 공공 건물의 장엄한 사이에 자명한 예외적인 대조는 우리에게 아테네라는 장소와 정치에서의 무엇인가 근본적인 점을 지적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기원전 5세기경의 아테네는 사회주의이자 채소주의 국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20세기의 국가들처럼 국민 건강보험을 운영하거나 금리를 통제하거나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등의 행위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말해 교육, 사회서비스, 대중교통 등 많은 현대 국가 기능이 효과적으로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채소주의라고 불러야 합니다. 이러한 아테네에서 기원전 5세기에 공공비용이 전례 없는 수준으로 상승하여 예산 부족을 야기했다는 것은 매우 놀라운 소식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아테네의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도시에 재산을 기부했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과세는 일부 경멸받는 직업과 시민이 아닌 사람들에게만 부과되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기원전 5세기에 아테네의 수입은 종속된 동맹국들로부터 받은 곡물을 제외하고는 관세와 일종의 부가가치세와 같은 간접세로부터 나왔습니다. 이러한 세금은 무역업에 부과되었습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것처럼 고대 아테네는 사회주의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고대 아테네는 사유재산의 폐지를 요구하지 않았고 반강제적인 공공에 대한 기부는 빈곤을 완화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민주주의에 약간의 사회주의적인 요소를 섞은 것에 불과합니다. 이는 세속적인 페리클레스식의 사회주의라고 부르는데 빈곤층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었고 완벽하게 성공했습니다. 이 기부는 노예 소유로 인한 이익으로 대표되는 잉여를 재배분하는 방법이었습니다. 폴리스가 시민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또 다른 방법은 동맹국의 공무를 통해서였는데, 페르시아 전쟁 이후 페리클레스는 광대한 공공사업 프로그램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이 공무를 이용하여 기념물을 건설하였는데, 이러한 건설 프로젝트로 인해 폴리스는 시민들에게 수많은 고용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당시에 약 20년 동안 공공건설 프로젝트는 시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주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익명의 도시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